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항상 소수당한테 넘겨주던 그런 관행도 이번에 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우원식에 대한 사퇴 결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바로 이 사악한 범죄자 우원식에 대한 폭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정의연대와 통진당 관계자분들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분들이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와 인터뷰한 내용 직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 잘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과거 2천만 원 매수 뒷거래 의혹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어제 제가 했던 저희 가세연에서 했던 방송이죠. 청와대 더러운 뒷거래. 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제보를 해주셨던 정의연대 사무총장님과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였던 두 분을 저희가 어제 전격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정의연대 사무총장님과의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가세연 스튜디오에 이렇게 용기 있는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제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용기 있는 제보를 해주신 그 이유 먼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사건을 이제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노원구에서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여기 그 아까 피해자인 조규선 씨한테 사건 기록 전체를 갖다 받아갖고 쭉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부패한 국회의원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다, 이 노원구에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원한테 자, 이런 사실, 당시 이런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으니까 당신 정계를 은퇴하든지 법의 심판을 받든지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양건모 그 민생당의 이제 그 노원을 위원장하고 저하고 그 국회 정론관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아까 보신 그런 자료들을 갖다 보여주면서, 자, 이 당시에 우원식이 이제 사전에 이제 모의를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대가로 그 측근은 굉장히 많은,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페이버를 많이 받고 특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랬는데 그것이 거꾸로 허위 비방죄로 해서, 후보자 비방죄, 그다음에 또 명예훼손으로 해서 그 당시 북부지검 검사하고 뭔 작당을 했는지 거꾸로 제가 그렇게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해서 지금 5년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항소심 이제 지금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밝히면서 저의 억울함을 갖다 풀기 위해서 사실은 온데 지금 그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가세연에서 고맙게 받아주셔갖고 이건 진실을 밝혀야겠다. 저는 진보 진영에서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부패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바로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이 문제는 진실의 문제지 이거 뭐 좌우 진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너무나 용기 있게 저희와 이렇게 함께 진실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심지어 2019년도 12월에 이 사건 관련해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여셨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이 우원식 그 패거리로부터 오히려 네.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죠. 어떻게 진실을 밝혔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냐 이거죠.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사실 그 SBS 이한석 기자의 그 전화 통화 내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가 아무래도 2019년도 이때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서슬퍼렇던 시절이라서 좀 검찰이나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검찰국장이나 이런 그런 세력들이 좀 힘을 합쳐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좀 정말 용기 있게 이런 진실의 편에서 싸워주신 거 너무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뭐 주요 언론사에도 이런 내용을 제보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 이슈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SBS에 제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단독을 이제 했던 게 2017년도 SBS인데, 이한석 기자가 12월 8일 날 제가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우원식이가 그동안에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관계가 있는 법정 증언이 나왔으니까 아까 예를 들면 이제 김승혜와 그다음에 조구희를 불러갖고 셋이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조규선이가 후보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바카스도 두 박스 사갖고 가서 했던 이야기 이런 정황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 했고 근데 그때 SBS 이한석 기자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틀 있다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자마자 이한석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음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그 저기 데스크 그러니까 아마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윗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기사를 갖다 그러니까 우원식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를 불러서 네. 이 긴이 불러갖고 이걸 내려달라. 내 총선에 나오는 미묘한 시기 아니냐. 그때 2019년 말이면 2020년 4월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원식이가 지금 총선 몇 달 안 놔두고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안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그 우원식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어요. 그렇죠. 엄청 이제 제2인자라고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SBS를 필두로 해서 전부 뭐 채널 A 뭐 그다음에 나왔던 방송 또는 종이신문들 거의 다 내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3일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자료를 갖고 만나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뭐 거꾸로 이제 우원식 편을 들면서 그 기사를 내리고서 저한테 오히려 다구치는 거 뭐라고 뭐 이미 다 재판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진실의 편에 서서 뭐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기자가 윗선의 그 지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기사를 내릴 건지를 갖다 얘기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조구일 씨가 그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2012년 3월에 우원식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의한 내용이 다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원식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셋이 뭐 공모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오갔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에 거기에 참가했던 김승혜 씨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 구의원이 돼서 그쵸. 구의장까지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김미영 씨도 2014년 이후에 또 그 구의원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조구일 씨였는데 조구일 씨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서 검찰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갑자기 이제 이 사건이 2017년 그 9월 달에 SBS 방송이 나가면서 이게 불거지게 되니까 우원식을 빼고 이 기소를 그때 이제 기소를 결정할 때 우원식을 빼고 기소를 해버린 거죠.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최근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주요 정당에도 이 사건을 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뭐 전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원 나올 때 민주당 선관위에다가 이 자료를 다 보내면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보냈고 그다음에 내가 저쪽 국민의힘에다가도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부패한 사람이 공천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언론기관에도 SBS 뭐 TV조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만한 MBC, 뭐 JTBC,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시민운동 하다 보니까 MBC, KBS 굉장히 많은 기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자들한테 평소 아는 기자들한테 전체 자료를 다 보내면서 이거 좀 이슈화를 시켜달라. 근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국회의장까지 됐는데도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이 노원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민단체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자치단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원식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리가 굉장히 많고 특히 건설 분야에서 그 내용은 저희가 또 우리 총장님과 제가 그 현장 가서 또 방송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주요 언론사나 주요 뭐 정말 민주당, 국민의힘 사실 이한석도 SBS 이한석 기자도 그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 야당 쪽에서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비리를 얘기하는데 야당 쪽에서 너무 조용하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저는 이제 그 언론에 대한 로비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원식 의원의 그 강점이 뭐냐면
굉장히 그 언론 관리를 잘합니다. 네. 물론 거기에 돈이 들어갔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모든 언론들, 특히 SBS 같은 경우도 그 기사를 내는 거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당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나왔었는데 네. 다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혹시 오늘 이 인터뷰에서 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니 이렇게 공익적인 일을 갖다가 하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더 차고 넘치는데 재판부가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우리한테 죄를 씌울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 억울하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이래도 되겠는가. 네. 저희는 이번에 이 방송 이후로 재판부에 이 내용을 갖다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아무튼 이렇게 용기 있는 제보, 정말 이거는 좌파 우파 그걸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용기 있는 예. 제보를 해주신 진실의 편에서 예. 싸워주신 우리 사무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함께 취재 또 이런 진실의 편에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이 좌파 진영 사회단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정의연대에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우리 가세연의 이런 우원식의 범죄에 대해서 이 국회의장 우원식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고 계신데 국민의힘이 안 나서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이 내용으로 꼭 반드시 국민의힘 게시판에 많이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세연과 함께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회 한 표 감사드립니다. 우덜은 원칙 식당 잠밥 이렇게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세연 최고 감사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김추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정의연대 사무총장님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로 이 사건의 당사자셨던 당시에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보였던 그 후보님과 제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까지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렇게 직접 인터뷰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우원식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고소고발도 당하시고 힘드시고 그런데 지금 우원식은 지금 국회의장이 돼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자 지금 실제로 2012년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 이제 후보님 몰래 그때 김미영 사무장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우원식 측인 그 조구일을 통해서 서치종한테 받은 2천만 원을 이제 수수하면서 이제 마치 후보 단일화 약속을 하고 뭐 그런 피해를 입으신 거죠. 맨 땅에 헤딩하자. 민주노동당 전국으로 다 가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역시 시작은 뭐 좋았죠. 거대하고 힘도 들고 했지만 보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2012년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10수년간의 모든 저의 노력들이 거의 물거품이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약간의 뭐 피선거권 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정치를 물러나 있어요. 거의 10년 이상을. 자, 그런데 정말 속상하실 일일 텐데, 자, 이 선거 캠프 사무장이었죠. 김미영 씨가. 사무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당시 후보님한테 어찌됐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돈을 받고 뭐 후보 등록을 안 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속은 상했죠. 속은 상했지만 그 친구하고의 또 인연이 좀 각별하기도 하고 진짜 그 뭐 남이라 그러면 때려 죽였죠. 진짜 4년, 2년마다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그동안에 1년, 2년씩 계속 피땀 흘려서 동네를 다지고 이런데 그거 후보 등록을 못했다. 죽이는데 그 친구하고의 그 연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그런데 많이 상했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이제 저희도 오늘 방송하면서 좀 많이 화가 난 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뭐 통진당이나 이쪽 후보셨고
있고 김미영 사무장은 아무래도 그쪽 캠프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 시의원인가요? 구의원인가요? 그게 또 됐더라고요. 김미영이. 그거는 네. 그럼 당으로 옮긴 거죠? 그렇죠. 그날 바로 6시 마감이니까 6시 이후에는 전에도 선관위에서 왜 조 후보님 왜 선거 후보 서류가 안 들어옵니까? 이래 연락 다 받았죠. 네. 알고 있었는데 이놈이 그러는구나. 그래 했는데 결국은 그래 됐고 하다 보니까 뭐 속은 상하고 다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이 그랬던 걸 뭐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검찰에 냈던 자술서도 막 이제 자초지종도 얘기 듣고 그만 써봐라 해서 쓰고 이래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아니 근데 통합진보당. 되든 안 되든 그런 식으로 뒤통수 맞은 건 다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원식이가 놓은 거에서 워낙 저 찌질이고 막 탄돌이 할 때부터 걔는 고영진 선배 같은 민주당인데 고영진 선배는 좀 좋아해요. 다른 당이라도 네. 신사거든 그분은. 네. 근데 이 새끼는 양아치야.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원식이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저는. 자 이제 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사실 이 우원식의 어찌됐건 후보 매수 범죄 요거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결국 하셨고 예.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우원식 측으로부터 지금 고소고발 당하셔서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자수 비슷하게 했어요. 네. 그 뭐 인터뷰 보면 뭐 서치종이가 자수했다 이래 나오는데 전혀 거짓말이고 제가 자술서 7장 하고 자료 좀 들고 가서 더 묻어두면 이게 그냥 영원히 묻히고 네. 그 뭐 시효라는 게 있으니까 네. 12년 사건을 내가 16년인가 몇 년 지나서 네. 제보를 했어요. 검찰 찾아가서. 스스로. 네. 그게 뭐 나도 바뀌었다 죄가 있으면 네. 해서 시작된 거고 그래 하다가 이제 그게 17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한석 기자가 뭐 어디서 알았는지 17년 계속 재판 중인데 21년에 재판은 끝났으니까 그 중간에 전화하고 이제 인터뷰 응하고 뭐 방송에 나오고 난리 한번 났었죠. 예. 우원식이 고소하고 고발한 그거 게 없었어요. 아니군요. 예, 그렇게 했는데 네. 당연히 우원식이가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원식은 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서치종, 김성애, 김미영, 조구일, 나 5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진실의 시작이 우리 후보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말, 셈이죠. 정말 용기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걸 폭로를 하신 거네요. 크게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뭐 네. 그런 거고 이한석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인터뷰하고 나서 조 위원장님 제가 뭐 이제 저 통진당 뭐 민주노동당 위원장을 농구에서 오래 했으니까 위원장님 몸 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이제 좀 그게 있었어요. 나는 혼자 싸워야 되고 쟤는 원내 대표고 뭐 검찰국장이니 뭐니 네. 그 얘기는 그 이후에 들은 건데 하여튼 그런 거대 권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피해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번째 기자회견은 제가 놓쳐버렸어요. 네. 예. 자, 정말 그래도 참 이렇게 용기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 네. 지금 건설 현장에 좀 노동자로 굉장히 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본 일이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뭐 건설 현장에 관련 일을 하더라고요. 인력 파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다가 임마가 뭐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지 혼자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건설 현장 쪽을 뭐 이런 데도 있네. 그러고 뭐 그런 현장에는 처음에는 뭐 당일 일하면 당일 돈 주니까 그런 재미. 너무 그 10년을.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내 땀 흘리고 네. 힘은 들지만 아직까지는 힘에 괜찮은데 네. 요즘은 힘이 좀 딸리는 것 같는데 네. 땀 흘리고 그 추위와 더위와 이런 거 싸우는 거 괜찮아요. 떳떳한 돈이잖아요. 네. 정말 제가 뭉클합니다. 정말 떳떳한 돈이니까 정말 고생스러워도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거의 90%는 저처럼 살아요. 네. 우원식처럼 이 개돼지보다 못한 새끼들처럼 그런 애들이 문제예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 조져야 되는데 그걸
민주노동당이 좀 해볼까 해서 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노회찬도 진짜 옛날에 5천만 원 받아먹고 당비 1억 5천 떼먹고 뭐, 진짜 진보도 그렇고 어디에 가야 될지 요즘은 진짜 헷갈린다니까요. 자, 정말 오늘 후보님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너무 속상한 일도 많이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저희랑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모시고 좀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참 많겠지만 뭐 짧게 해야 되니까 뭐 가세연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진짜 국회의 의장이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권력을 떠나서 그 명예가. 근데 따지자면 5천만 전 국민의 그 밑에서 진짜 대직원성, 거직원성 사기치고 이런 개돼지보다 못한 그런 것들이 국회의장이 돼 있다? 야, 대한민국 내일 모레 망해야죠. 아니면 그런 놈들 지대로 깜빡 엮거나 해서 좀 땀 흘려 일하고 진짜 가족들 챙기고 그나마 시간 되면 이웃에 좀 봉사 조금만 하고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죠. 그게 끝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한 진짜 그 노동 운동을 하신 그분은 표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좀 인터뷰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렇게 좌파 진영에도 저렇게 순수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좌파 진영에도 저렇게 순수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사무장이 2천만 원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본인이 이 사건은 묻혀지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이 사건을 자수를 하고 제보를 하시고 예? 본인이 처벌을 받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저 때가 문재인 정부 초기다 보니까 정작 그 돈을 준 그 사건의 주범인 우원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의 이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다. 여기 이런 사건을 반드시 국민의힘이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이게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 우원식의 보좌관 출신인 서준호의 애비, 서준호의 아버지 서치종, 그 건설업자 서치종의 범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방송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범죄 트로이카죠. 범죄 트로이카. 바로 문재인, 그리고 민정수석 조국,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자, 이 중에 2명은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조국과 박균택. 네? 이 청와대 범죄 트로이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뻔뻔한 조국이가 오늘 창당 100일이 됐다고 이렇게 떡을 썰고 케이크를 썰었는지 떡을 썰었는지 케이크네. 케이크를 썰고 자빠졌다. 내 재판에서 최악의 결과 나와도 당은 붕괴 안 한다. 아니 조국당인데 조국이 감옥 가면 조국 감옥당이지.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조국 감옥당으로 당명만 교체하면 됩니다. 아니 저게 뭐 케이크를 써는 거야? 케이크에다가 기를 모으는 거야? 나 항상 저 포즈 볼 때마다 웃겨. 저건 케이크를 자르는 겁니까? 케이크에다가 뭐 기를 불어넣는 겁니까? 예? 참 웃기고 자빠졌다. 아무튼 이 뻔뻔한.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뭐 당은 붕괴될 일이 절대 없다. 근데 이게 뭐냐?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여기서 이미 실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하나 포함되겠죠. 검찰 수사 무마 사건. 이것까지 이번에 국민의힘이 꼭 나서서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랑 강신업 변호사님이랑 저희랑 이 셋이서 반드시 이 사건을 저희가 따로 검찰 농단 사건, 언론 농단 사건으로 저희가 고발할 거니까 그때 꼭 국민의힘도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국의 검찰 수사 무마 사건
하나 새롭게 추가돼서 저희가 고발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국당 뻔뻔한 거 보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얘 유체이탈 화법의 끝판왕이죠. 대통령실이 아빠 찬스로 딸이 인턴에 근무했다. 그거를 다른 정당도 아니고 조국당이 논평을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뭐 치매에 걸렸나? 뭐 망각에 빠졌습니까? 아빠 찬스로 딸이 인턴에서 그걸로 대학 가고 의학 전문원 가고 의학 전문 대학원 가고 의사 되고 그게 바로 조국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 심지어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딸이 김앤장에서 인턴 근무한 건 아빠 찬스다라고 성명서를 냈다는데 가장 부끄러운 거는 조국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정말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 함께 분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